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성균 추진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미래발전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균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오은석 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제를 굉장히 어려운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지어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여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앞으로 여기 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발표하려고 자료를 준비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시켰는데 너무 재미없게 만들어 와서 제가 이걸 바꿨는데 더 재미없게 바꿨는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HP 2030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5차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30년까지의 헬스 플랜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3차가 이제 있고 4차가 있는데 총괄 목표는 이제 우리 건강 수명을 갖다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4차 종합 건강계획의 구강 지표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면은 달성이 이제 7개, 100%를 넘은 게 이제 7개고요. 그다음에 개선이 된 게 이제 한 10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10% 내외에 있는 것이 아직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구치 우리가 이제 충치는 많이 이제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센터라든가 어떤 공공의료를 위한 기반들은 지금 착실히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특히 시흥시에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유아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유치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설치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그다음에 이제 유치의 치아 우식에 대한 거는 아직도 많은 이제 개선을 갖다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이 구강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구강 건강이 원래는 이제 제2분과에 있었는데 1분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 실천 분과에 돼가지고 이렇게 지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치료에 앞서서 일단 구강보건에 대한 의료를 갖다가 좀 더 서비스를 갖다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 중심의 이런 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아 우식의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발생을 줄이고 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이제 노인의 자연 치아 보유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0개의 치아를 저희가 원래 치아가 이제 28개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원하는 음식을 갖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인구의 50% 이상으로 증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 불편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을 큰 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학회의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치아 하나를 보존할 때마다 노쇠 위험이 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노인분들에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대가 계속 빨리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됐고 2017년에 고령 사회, 이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치과 쪽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 치과 쪽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플란트만 봤어요. 우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임플란트가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이제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춰지고요. 2016년에 이제 65세라고 되고 2018년에 임플란트가 이제 65세 이상에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 소득 수준의 관계가 없이 전 소득 구간에서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사실은 이게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보험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보험이나 다른 이런 보험들이 건강 평등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치과 중에 하나인 우리 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종로구에 본원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악 캠퍼스 쪽에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세웠는데요. 2015년에. 그래서 오픈을 한 지가 지금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원 이쪽 뒤쪽에 보면은 요쪽 뒤로 저기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 본원이 치과도 전문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과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보존과라든지 구강외과, 고철과, 뭐 교정과, 치주과 10개 과의 전공의들이 하고 저 전문 과목의 교수님들이 진료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연관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원스톱 협진센터라든가 아니면 임플란트 진료센터, 안면 윤곽 수술센터, 그다음에 뭐 언어 치료실,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성화 진료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치과병원은 연관이나 융합, 그다음에 협진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1층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이제 수복심리 치주센터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3층에는 이제 수술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앙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이 있고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장애인 개인 주치가 있고요. 그 위에 권역별 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고 우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이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구강진료센터를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을 갖다가 하는 작업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공공의료는 뭐 물론 의과병원이 훨씬 더 잘하고 많이 하겠지만 저희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이제 치과 진료를 뭐 한국의 많은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도 저희가 이제 자주 이렇게 가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계속 가서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저도 2019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고려인 마을에 가서 그 틀니도 만들어 주고 그때 온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도 가서 이렇게 했고 페루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 설립하는 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지의 그 기업,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기업, 그 다음에 NGO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해외 보건의료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보면 이게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2015년에 개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관악 캠퍼스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적은 이제 관악구나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과 그 다음에 관악 캠퍼스에 있는 서울대의 구성원을 위한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갖다가 큰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교육 연구 진료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2013년에 준비 단장을 갖다가 맡아서 2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제가 그 원장으로서 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저게 3월 9일 날 정확하게 진료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 7년 정도 잘 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재밌는 게 물론
의과병원은 뭐 좋은 그 분당도 있고 많은 훌륭한 그 분원을 지었지만 저희 치과병원은 분원을 지은 게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그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가 저게 이제 봉총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치과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났더니 거기가 이제 굉장히 가파른 것인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과 버스 정거장, 원래 버스 정거장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 정거장을 만들려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신호등을 만들려면 또 건널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로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희 그 치과병원 앞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울대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 돌아가는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가 또 차가 무지하게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한 15분은 걸리거든요. 차 막히면. 그래서 거기서 바로 유턴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과병원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병원을 손쉽게 올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지방 원래 경찰청에서 신호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재심의가 돼서 너무 이렇게 가팔러가지고 안 된다고 다시 또 그래서 그걸 한 석 달간 또 해가지고 다시 또 재심의를 해서 또 확정을 갖다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횡단보도도 만들었고 신호등도 만들었고 버스 정거장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라는 버스 정거장을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났더니 관악에 있는 사람들의 거기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내려서 거기 버스를 타고 저쪽 서울대 입구까지 와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차가 너무 많이 막혔는데 이것이 이제 하며 보면 관악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앞에 버스 정거장이 생기고 거기 건널목이 생김으로써 이 서울대 입구까지 안 오고 서울대 입구 저 교차로까지 안 가고요. 바로 저기서 내려서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모든 대학, 본부까지 대학, 경영대 거기까지 그냥 글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결국에 그 구성원들과 여기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보면은 시흥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흥을 보면 내원 환자를 보면 서울대 구성원들이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분들이 70% 됩니다. 70% 중에서 반이 관악구고요. 반이 이제 다른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여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구성원도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시민과 구성원들에게 기여하는 시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